그만하세요. 칠순 잔치가 한창이던 그때 조용하던 손자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잔치상을 걷어찼죠. 음식이 사방으로 흩어지고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온 동네가 모인 축하의 자리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어요. 평생 착하고 조용하기만 하던 20살 청년이 왜 이런 일을 벌인 걸까요? 그날 잔치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70평생을 참고 살아온 할머니, 그리고 할머니를 지키려는 손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그날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이제 70살을 맞았습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할머니는 성실하고 착한 사람으로 소문나 있었죠. 누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먼저 나서서 도와주고 동네 경로당에서도 늘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아픔이 숨어 있었어요. 할머니는 젊은 시절 남편을 일찍 여의었습니다. 35살 아이 셋을 데리고 홀로 남겨진 순간부터 할머니의 인생은 고달픔의 연속이었죠. 시댁 식구들은 과부가 된 며느리를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제대로 못 지켜놓고 애들이나 잘 키워봐라는 말들이 할머니의 귀에 박혔어요. 그래도 할머니는 참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세월이 흘러 아이들은 모두 장성했습니다. 큰아들, 작은아들, 그리고 막내딸. 할머니는 뼈 빠지게 일하며 셋을 모두 대학까지 보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식당 일, 청소 일 가리지 않고 일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이고 허리는 점점 굽어갔지만 할머니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죠. 아이들이 결혼하고 손주들도 생겼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좀 편히 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큰 며느리는 할머니를 불편해했죠. 요즘 시대에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집이 어디 있어요? 라며 눈치를 주곤 했습니다. 작은 며느리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공손한 척했지만 할머니가 손주들을 돌보려 하면 제가 알아서 할게요라며 거리를 뒀죠. 그렇게 세월은 또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구박을 받으면서도 참고 살았어요. 내가 참으면 가족이 편하겠지. 내가 조금 더 잘하면 며느리들도 마음을 열겠지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는 늘 웃는 얼굴을 보여줬지만 집에 돌아와 혼자 있을 때면 눈물이 흘렀죠.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할머니의 칠순이 다가왔습니다. 아이들이 잔치를 열어주겠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처음에는 사양했습니다. 괜찮다, 조용히 넘기자고 했지만 아이들은 어머니 칠순인데 그럴 수 있어요? 라며 고집을 부렸죠. 특히 작은아들이 적극적이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신 어머니, 이번만큼은 제대로 해드려야죠. 결국 잔치가 준비되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있는 큰 식당을 예약했어요. 친척들과 동네 이웃들까지 초대했죠. 잔치 당일 식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붉은 장미꽃 화환이 입구를 장식했고 천장에는 김순자 할머니 칠순 축하합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렸어요. 할머니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상석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다가와 축하 인사를 건넸죠. 할머니,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할머니는 고맙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편했어요. 큰 며느리가 잔치 준비를 도우면서도 계속 눈치를 줬기 때문입니다. 이 많은 음식값을 누가 다 내는 건지 하객들 챙기느라 정신없네라며 투덜거렸죠. 겉으로는 웃으면서도
말투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친척들 사이에도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할머니의 시동생 내외가 자리에 앉으면서 큰 며느리를 흘끔 쳐다봤습니다. 며느리는 그 시선을 알아챘는지 더욱 뻣뻣한 표정을 지었죠. 작은 며느리는 손주들을 데리고 구석 자리에 앉아 스마트폰만 들여다봤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든 걸 느끼면서도 애써 웃음을 지었어요. 오늘만큼은 좋은 날이야. 기분 좋게 보내자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불안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이 평화로운 분위기가 언제까지 갈까? 혹시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식사가 시작되고 사람들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술잔이 오가고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죠. 겉으로 보기엔 화목한 가족의 축하 잔치였습니다. 잔치가 한창 무르익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술 기운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남자 어른들은 소주잔을 기울이며 옛날 이야기를 나눴고 여자 어른들은 음식을 나누며 수다를 떨었죠. 아이들은 식당 한쪽에서 뛰어놀았고 할머니는 상석에서 그 모든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 박미숙도 술을 꽤 마신 상태였어요. 원래 술버릇이 좋지 않은 편이었는데 오늘따라 더 많이 마신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붉어지고 눈빛이 흐려지더니 말투도 점점 거칠어졌죠. 옆에 앉은 시누이가 형님, 술 그만 드세요라고 말렸지만 박미숙은 듣지 않았습니다. 뭐가 어때서요? 오늘 좋은 날인데 술도 못 마셔요? 박미숙의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힐끗힐끔 쳐다봤지만 아직까지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였습니다. 잔칫날엔 누구나 흥이 오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할머니는 불안했습니다. 박미숙의 표정을 보니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았어요. 평소에도 박미숙은 술만 마시면 그동안 참았던 말들을 쏟아내곤 했거든요. 할머니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잠시라도 자리를 피하고 싶었죠. 그런데 할머니가 자리를 비운 사이 박미숙이 갑자기 테이블을 탁 치며 일어섰습니다. 주변이 깜짝 놀라 박미숙을 바라봤어요.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박미숙의 목소리는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의 대화가 멈췄어요. 음악 소리만 희미하게 흐르는 가운데 모든 시선이 박미숙에게 쏠렸습니다. 큰아들 김철수가 급하게 아내의 팔을 잡았죠. 여보 앉아요. 오늘 좋은 날인데 왜 이래요? 하지만 박미숙은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오늘이 좋은 날이기 때문에 제대로 말해야 해요. 박미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어요. 술 기운이 용기를 준 것인지 아니면 진짜 오랫동안 참았던 게 터진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돌아온 할머니가 식장 입구에 멈춰 섰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조심스럽게 자리로 걸어갔죠. 박미숙은 할머니를 보더니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우리 시어머니요. 그 순간 할머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만 했다고 하시죠? 박미숙의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가 할머니의 헌신적인 삶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박미숙의 다음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은 빚만 남겨준 거잖아요. 식장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은 귀를 의심했어요. 방금 뭐라고 한 거지? 박미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시어머니가 남긴 빚 갚느라 우리 부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할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어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죠. 사람들의 시선이 할머니에게 쏠렸습니다. 동정 어린 눈빛, 놀란 표정,
의심스러운 얼굴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친척 중 한 명이 박미숙에게 다가갔습니다. 며느리, 오늘 좋은 날인데 무슨 소리야? 어서 앉아요. 할머니의 시동생도 나섰어요. 미숙이 술 취했구나. 그만하고 앉아. 하지만 박미숙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소리를 더 높였어요. 왜요? 진실을 말하는데 왜 입을 막으려고 하세요?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박미숙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진짜 억울함이 섞여 있는 것처럼 보였죠. 손님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야? 빚이 있었다고? 그런 줄도 몰랐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할머니의 귀를 찔렀어요. 평생 참고 살아온 할머니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너무나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작은 아들 김철민이 급하게 형수에게 다가갔어요. 형수님, 제발 그만하세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작은 며느리 이영희도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났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박미숙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미숙의 눈에는 원망과 분노가 가득했죠. 할머니는 입술을 떨며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뭐라고 변명해야 할지, 아니 변명이 필요한 건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큰아들 김철수가 아내를 강제로 안치려 했습니다. 여보, 제발. 사람들 다 보잖아. 하지만 박미숙은 남편을 밀쳐냈어요. 당신도 맨날 어머니 편만 들잖아요. 우리 살림이 왜 이렇게 힘든지 생각해 봤어요? 식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싸늘해졌습니다. 축하와 기쁨의 공간이 순식간에 냉랭한 전쟁터로 변해버렸죠. 음악도 어느새 꺼져 있었고 아이들마저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어요. 평생을 고생하며 살아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정말 아이들에게 빚만 남긴 걸까?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자리에 앉았지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맺혀 시야가 흐려졌어요. 입술을 깨물며 참으려 했지만 눈물은 제멋대로 흘러내렸죠.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칠순 잔치날 온 동네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망신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박미숙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술 기운 때문인지 얼굴이 더욱 붉어졌고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마치 오늘 이 자리에서 반드시 말해야겠다고 작정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어색하게 서로를 쳐다봤죠. 큰아들 김철수가 억지 웃음을 지으며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다들 신경 쓰지 마세요. 집안 이야기가 좀 있긴 한데 오늘은 어머니 좋은 날이니까 다들 즐겁게 드시고 가세요. 김철수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체면을 지키려는 필사적인 노력이 역력했습니다. 작은 아들 김철민도 거들었어요. 그러게요, 다들 드세요. 음식 식기 전에 더 드시고요. 하지만 그의 말투에도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손님들은 젓가락을 들었지만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죠. 이미 분위기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친척 몇몇이 일어나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우리 먼저 갈게요. 할머니 건강하세요라며 황급히 인사를 하고 나갔죠. 남아있는 사람들도 서로 눈치만 보며 불편한 시간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평생을 참고 살아온 할머니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 살았나? 아이들에게 짐만 된 걸까?
마음속으로 자책하며 눈물만 흘렸죠. 박미숙이 다시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인데요.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식당 구석에서 의자가 넘어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쪽을 돌아봤습니다. 거기에는 젊은 청년이 서 있었어요. 할머니의 손자, 큰아들의 아들인 김민준이었습니다. 20살이 갓 넘은 대학생이죠. 민준은 평소 말수가 적고 조용한 아이였어요. 가족 모임에서도 구석에 앉아 조용히 있다가 먼저 일어나는 타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민준의 모습은 평소와 달랐어요. 얼굴은 새빨개져 있었고 두 손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턱선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고 눈빛에는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민준의 아버지 김철수가 놀라서 말했어요. 민준아, 너 왜 그래? 어서 앉아. 하지만 민준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식당 바닥을 밟는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어요. 민준이 무엇을 할지 모두가 지켜보고 있었죠. 민준은 멈추지 않고 잔치상이 있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할머니가 앉아 계신 바로 그 앞까지 다가왔어요. 민준은 박미숙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평소 온순하던 손자의 눈빛이 이렇게 날카로울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박미숙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준아, 너 그만하세요. 민준의 목소리가 식당 전체를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크고 분명했어요. 평소 조용하던 민준이 낼 수 있는 목소리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였죠. 사람들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민준의 가슴은 빠르게 오르내리고 있었어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주먹을 쥔 채 떨리고 있었죠. 저는 민준이 말을 이으려 했지만 목소리가 막혔어요. 감정이 북받쳐 올라와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죠. 하지만 민준은 고개를 흔들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들어 손자를 봤어요. 민준이 자신을 위해 나서는 모습에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민준아, 괜찮아. 내가 나설 일이 아니야. 할머니는 손을 뻗어 손자를 말리려 했죠. 하지만 민준은 할머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물론 거칠게가 아니라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호하게요. 할머니, 이번만큼은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철수가 급하게 아들에게 다가갔어요. 민준아, 어른들 일에 내가 왜 나서니? 어서 들어가. 하지만 민준은 아버지를 피해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박미숙과 정면으로 마주 선 거죠. 어머니, 그만하세요. 민준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더 낮고 무거웠어요. 할머니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 자리에서 이러세요? 민준의 말에 박미숙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식당 안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누구 하나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민준의 다음 행동을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죠. 할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손자가 무슨 일을 벌일지, 혹시라도 큰일이 나는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민준은 잔치상을 바라봤습니다. 화려하게 차려진 음식들, 붉은 장미꽃장식, 축하 문구가 적힌 떡 케이크, 그 모든 게 지금은 아무 의미 없어 보였어요. 민준의 눈빛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죠. 그리고 그 순간 민준이 움직였습니다. 민준의 발이 허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잔치상을 향해 내려쳤어요.
쾅! 요란한 소리와 함께 상이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릇들이 덜컥거리며 흔들렸고 음식 몇 개가 바닥으로 떨어졌죠. 사람들은 입을 크게 벌리고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착하기만 하던 손자가 잔치상을 걷어찬다니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죠. 여자 어른들 사이에서 작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 자리에서 창피를 줍니까? 민준의 목소리는 울분으로 가득했어요. 얼굴은 눈물과 분노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평생 참고 사셨는데 이제 더는 못 참습니다. 민주는 다시 한번 상을 걷어찼습니다. 이번에는 더 세게요. 상이 완전히 뒤집어지면서 음식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떡이 바닥에 나뒹굴고 국물이 튀었으며 접시들이 깨지는 소리가 식당을 가득 채웠죠. 화려했던 장미 꽃장식도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아, 저게 무슨 짓이야? 사람들의 비명과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객들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뒤로 물러섰어요. 음식이 옷에 튈까봐 손으로 막는 사람들도 있었죠. 아이들은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박미숙의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분노와 당황스러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 박미숙이 목청껏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감히 어른 앞에서 이게 무슨 짓이야. 하지만 민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미숙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어른이라고 다 존경받을 자격이 있는 건 아니에요.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할머니한테 거짓말로 누명을 씌우는 게 어른이 할 짓입니까? 김철수가 황급히 아들에게 달려갔어요. 민준아, 너 지금 정신이 있니? 당장 사과해. 아버지의 손이 민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아버지를 뿌리치며 소리쳤죠. 아버지도 왜 가만히 계세요? 할머니가 얼마나 억울하실까요? 작은 아들 김철민도 다가왔어요. 조카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민준은 듣지 않았습니다. 삼촌도 다 아시잖아요. 할머니가 우리한테 빚을 남긴 게 아니라는 거. 민준의 외침에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자가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나서는 게 고맙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너무나 미안했어요. 민준이 이렇게 큰일을 저질러 버린 게 모두 자신 때문 같았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손자를 불렀어요. 하지만 민준은 듣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도 박미숙 앞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죠. 마치 할머니를 지키는 방패처럼 단단히 서 있었어요. 친척 어른 한 분이 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얘야, 내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하지만 민준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아닙니다. 이것도 모자랄 정도예요. 할머니가 얼마나 많은 걸 참으셨는데요. 바닥에는 음식 찌꺼기가 널브러져 있었어요. 떡이 으깨져 있고 국물이 흥건했으며 깨진 접시 조각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칠순 잔치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죠. 붉은 장미 꽃잎들이 바닥에 떨어져 마치 눈물처럼 보였어요. 작은 며느리 이영희가 조심스럽게 할머니께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이영희가 할머니의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박미숙은 여전히 흥분 상태였어요. 당신들 다 봤죠? 저 애가 어른한테 이런 짓을 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예전과 달라져 있었어요. 박미숙에게 동조하는 눈빛보다는 민준을 이해하는 듯한 표정들이 더 많았습니다. 민준은 천천히 할머니께로 돌아섰어요.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가득했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분노는 가라앉았지만 이제는 슬픔이 북받쳐 올랐죠. 할머니가 손을 뻗어 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괜찮아. 할머니는 괜찮단다. 하지만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마음이 너무 아팠죠. 손자가 이런 일을 벌인 게 자신 때문이라는 생각에 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민주는 할머니의 손을 꽉 쥐었어요. 할머니, 저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억울한 소리 들으시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어요.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김철수가 난처한 표정으로 사람들을 둘러봤어요. 아들이 저지른 일이 너무 컸습니다.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막막했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애가 정신이 없어서. 하지만 말끝을 흐렸어요. 과연 아들이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잘못 대처한 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식당 주인이 황급히 다가와 바닥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종업원들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렸죠. 사람들은 어색하게 서로를 쳐다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할머니는 민준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손자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평생을 혼자 버텨온 할머니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손자가 곁에 있다는 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민준이 가족들한테 미움받을까봐 앞으로 어떻게 될까봐요. 박미숙은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술 기운이 조금 가신 건지 아니면 너무 놀란 건지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남편 김철수가 아내 곁에 앉았지만 어떤 말도 건네지 못했습니다. 식당 안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나가는 사람, 남아있는 사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칠순 잔치는 이렇게 최악의 순간을 맞이했죠. 바닥을 치우던 종업원들이 멈춰섰습니다. 박미숙이 다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잠시 주저앉아 있던 박미숙의 얼굴에는 분노가 다시 타올랐습니다. 아까보다 더 격렬한 감정이 표정에 드러났죠. 다들 속지 마세요. 박미숙이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을 휘저었어요. 목소리는 더욱 커졌고 말투도 거칠어졌습니다. 저 애가 아무리 할머니 편을 들어봤자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박미숙의 외침에 사람들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김철수가 아내를 말렸어요. 여보, 제발 그만해요. 이미 충분히 망가졌잖아요. 하지만 박미숙은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까보다 더 세게, 더 단호하게요. 아니에요. 진실을 말해야 해요. 박미숙은 식당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지나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이 집안은 원래부터 어머니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 말에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죠. 시어머니가 재산이라도 있었나요? 박미숙의 목소리는 식당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갔어요. 전혀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손님들은 숨죽이며 박미숙을 바라봤습니다. 어떤 이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고 어떤 이는 고개를 돌렸죠. 다 빚만 남겼잖아요. 박미숙이 할머니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남편이 일찍 죽고 나서 시어머니가 뭘 했는지 아세요? 빚만 잔뜩 지고 사셨어요. 박미숙의 말은 점점 더 과격해졌습니다. 술기운이 더해져서인지 아니면 진짜 쌓였던 불만이 터진 건지 알 수 없었어요. 할머니는 입술을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조차 힘들었죠.
평생 참고 살아온 세월이 한순간에 모욕으로 돌아왔습니다. 친척 어른들이 박미숙을 말리려 했어요. 며느리, 이제 그만해라. 사람들 다 보잖아. 하지만 박미숙은 귀를 막았습니다. 왜요? 왜 진실을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박미숙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억울함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김철민이 형수에게 다가갔습니다. 형수님, 제발 어머니를 생각해서라도 그만하세요. 하지만 박미숙은 동생까지 밀쳐냈어요. 당신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손님들은 이제 노골적으로 불편해하는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몇몇은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우리 그만 가야겠어요 라며 자리를 뜨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났죠. 동네 이웃들도 어색하게 웃으며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박미숙은 멈추지 않았어요. 저희 부부가 결혼하고 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박미숙은 남편 김철수를 가리켰습니다. 남편이 벌어오는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시어머니가 지신 빚 갚는데 다 들어갔어요. 김철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내가 공개적으로 집안 사정을 다 털어놓는 게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여보, 정말 그만해요. 제발. 김철수의 목소리는 거의 애원에 가까웠죠. 할머니는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손자 민준이 할머니를 부축하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 하지만 할머니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입술만 파르르 떨릴 뿐이었습니다. 박미숙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 아이들 학원비도 제대로 못 대주고 저는 옷 한 벌 변변히 못 사 입었어요. 박미숙의 목소리에는 울분이 가득했습니다. 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시어머니가 남긴 빚 때문이에요. 가족들은 모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망신을 당하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막내딸 김미선은 눈물을 흘리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더 이상 이 광경을 볼 수가 없었죠. 남아있던 손님들도 하나둘 자리를 떴어요. 죄송하지만 우리 먼저 가봐야 할 것 같네요 라며 황급히 나갔습니다. 축하 봉투를 놓고 가는 사람도 있었고 그냥 슬며시 나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식당은 점점 텅 비어갔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봤어요. 사람들이 하나씩 떠나는 모습을 자신을 동정하거나 혹은 비난하는 눈빛들을요. 칠순 잔치는 이렇게 처참하게 망가져 버렸습니다. 평생을 고생하며 살아온 할머니에게 이것이 보상일까요? 박미숙은 여전히 흥분 상태였어요. 시어머니는 우리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어요.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하지만 이제 박미숙의 말을 듣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손님들이 이미 나갔거든요. 할머니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민준이 황급히 할머니를 붙잡았어요.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할머니의 얼굴에는 핏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눈빛은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죠. 어머니, 김철수가 소리쳤습니다. 아내의 말을 막으려던 것도 있고 어머니에게 달려갔어요. 김철민도 함께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기력이 다 빠진 것 같았어요. 평생을 버텨온 할머니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정말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 산 걸까? 아이들한테 이렇게 짐만 된 걸까? 할머니의 머릿속에는 자책만 가득했어요. 작은 며느리 이영희가 물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물 드세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받았지만 마실 힘도 없었어요. 물잔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물이 사방으로 튀었죠.
박미숙은 그제야 정신이 조금 돌아온 듯 했어요. 시어머니가 쓰러질 것 같은 모습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시어머니, 박미숙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식당에는 이제 가족들만 남았어요. 텅 빈 식당, 바닥에 흩어진 음식 찌꺼기, 뒤집어진 잔치상. 화려했던 칠순 잔치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남은 건 상처와 아픔뿐이었죠.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평생을 참고 살았던 할머니가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심장은 두근거렸고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민준이 할머니의 손을 꽉 쥐었어요. 할머니, 제가 있어요. 제가 있잖아요. 민준의 목소리도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자의 손을 느끼며 간신히 버텼어요. 그 따뜻한 손길만이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이것이 할머니 인생의 최악의 순간이었어요. 칠순을 맞아 축복받아야 할 날, 오히려 모욕과 상처만 가득한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과연 이 상황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알 수 없었습니다. 민주는 할머니를 붙들고 있었지만 가슴속에서는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박미숙이 한 말들이 모두 거짓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민주는 눈물을 닦으며 다시 일어섰어요. 할머니가 손자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민주는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손을 풀었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민준이 다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남아있던 가족들이 모두 민준을 돌아봤어요. 박미숙도 놀란 표정으로 손자를 바라봤죠. 민준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더 단호했습니다. 떨림은 있었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제가 직접 봤어요. 민준이 박미숙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늘 저금통에 돈을 모으셨어요. 우리를 위해 아껴 쓰셨다고요. 민준의 말에 가족들이 술렁거렸습니다. 김철수와 김철민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민준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새벽마다 몰래 나가시는 거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울먹임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들 모르셨죠? 할머니가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동네 슈퍼마켓에서 청소일 하신 거요. 김철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 어머니가 청소일을? 김철민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어요. 비밀이 들통난 것 같아 부끄러웠죠. 네, 맞아요. 민준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새벽에 일어나서 본 거예요. 할머니가 조용히 나가시길래 따라갔더니 슈퍼마켓에서 바닥 닦고 계시더라고요.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그때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저는 그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민준이 손으로 얼굴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왜 그러시나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그러셨어요. 민준이 학원비 보태려고 그런다고요. 민준의 말에 식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박미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게 무슨... 하지만 민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그때부터 몇 년 동안 계속 새벽 일을 하셨어요. 저 몰래요. 가족들 다 몰래요. 민준의 외침에 김철수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렇게 모으신 돈으로 뭘 하셨는지 아세요? 민준이 가족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제 학원비, 책값, 심지어 수학여행 갈 때 용돈까지 다 대주셨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바빠서 못 챙겨줄 때마다 할머니가 다 챙겨주셨다고요. 김철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자신이 어머니에게 얼마나 무심했는지 깨달았거든요. 박미숙도 입을 다물었어요. 민준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표정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민준이 주머니에서 작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할머니가 주신 거예요. 대학 등록금 보태 쓰라고요. 민준이 통장을 펼쳐 보였어요. 이 안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가족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민준이 통장 숫자를 읽었어요. 500만 원이요. 할머니가 몇 년 동안 모으신 돈이에요.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저 같은 놈 대학도 못 갔어요. 김철민이 형을 돌아봤어요. 형, 이거 진짜예요? 김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자신도 어머니가 돈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게 어머니가 새벽 일을 해서 모은 돈인 줄은 몰랐습니다. 민주는 할머니를 돌아봤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비밀 지키라고 하셨는데. 할머니는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다, 민준아. 내가 잘했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손자를 바라보는 눈빛은 따뜻했어요. 그리고 빈 이야기 하셨죠? 민준이 다시 박미숙을 향해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남기신 빚이 뭔지 아세요? 박미숙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민준이 계속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남은 병원비랑 장례 비용이었어요. 그것도 3년 만에 다 갚으셨다고요. 김철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가 그때 정말 힘들게 갚으셨어요. 저도 기억나요. 김철민도 거들었어요. 저도 알아요. 어머니가 밤낮 없이 일하시던 거요. 민주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할머니는 빚이 없으세요. 오히려 우리한테 계속 돈을 보태주셨어요. 민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제가 다 알아요. 할머니가 얼마나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는지요. 작은 며느리 이영희가 조용히 말했어요. 사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모두가 이영희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가 저희 결혼식 비용도 보태주셨어요. 몰래요. 이영희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막내딸 김미선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아까 나갔다가 돌아온 거예요. 저도 말씀드릴 게 있어요. 김미선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제 결혼자금 마련하려고 새벽마다 청소일 나가신 거. 저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말해야겠네요. 식당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식들이 미안해할까봐 그랬던 거예요. 민준이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지켜드릴게요. 이제는 제가 할머니를 보호할 거예요. 민준의 목소리는 울먹였지만 단호했어요. 할머니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박미숙은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떨렸습니다. 자신이 한 말들이 모두 틀렸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아니, 알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동안 쌓인 불만을 쏟아낸 거였죠. 남아있던 몇몇 친척들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박미숙의 말에 동조하는 듯 했지만 이제는 할머니를 향한 존경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할머니, 저희가 몰라 뵙고 죄송합니다. 한 친척이 말했습니다. 민주는 일어서서 다시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할머니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셨어요. 빚을 남긴 게 아니라 사랑을 남기신 거예요. 민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자를 바라보며 작게 웃었어요. 비록 잔치는 엉망이 되었지만 손자가 자신을 이해해준다는 게 큰 위로였습니다. 평생을 참고 살았던 할머니에게 이것이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박미숙은 뒤로 물러서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박미숙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어요. 하지만 이제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아니라 절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애가 꾸며낸 거예요. 민준이가 할머니 편을 들려고 지어낸 이야기라고요. 민준이 통장을 들어보였습니다. 그럼 이것도 거짓말인가요? 여기 할머니 이름으로 된 통장이에요.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은행 가서 확인해 보시겠어요? 박미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겪은 고생은 어떻게 할 건데요? 박미숙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 말이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때 막내딸 김미선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까 한번 증언을 했지만 이번에는 더 자세히 말하려는 듯 했어요. 형수님,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김미선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저는 결혼 준비할 때 정말 힘들었어요. 김미선이 말을 이었습니다. 시댁에서 예단을 많이 요구했거든요. 저희 집안 형편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죠. 김미선의 얼굴에 슬픔이 스쳤어요. 그때 어머니가 조용히 저를 부르셨어요. 가족들은 모두 김미선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김미선은 계속했어요. 어머니가 봉투 하나를 주시더라고요. 미선아, 이거 가지고 예단 장만해라라고 하시면서요. 김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안에 1,00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김철수가 놀라서 물었어요. 1,000만 원이요? 어머니가 어디서 그런 돈을? 김미선이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때 물어봤어요. 어머니는 웃으시면서 오래전부터 조금씩 모았다고만 하셨죠.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김미선이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몇 년 동안 새벽마다 청소일 나가신 거요. 겨울에도 여름에도 빠짐없이요. 김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한 번은 제가 새벽에 몰래 따라갔어요. 할머니가 손을 저었습니다. 미선아, 그만하면 됐어. 괜찮다. 하지만 김미선은 멈추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이제는 다 말해야 해요. 김미선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니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동네 상가 청소하시는 걸 봤어요. 김미선이 손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그것도 한두 곳이 아니에요. 3군데를 돌아다니며 청소하셨어요. 허리 아프신데도요. 김미선의 말에 김철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날 너무 울었어요. 김미선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저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신다는 게 너무 미안했거든요. 김미선은 할머니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말했죠. 어머니, 그만하세요. 제가 어떻게든 할게요라고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김미선이 가족들을 돌아봤습니다. 어머니가 웃으시면서 괜찮다. 이게 엄마의 기쁨이다라고 하셨어요. 김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딸 결혼 잘 시키는 게 엄마의 행복이라고요. 박미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김미선의 증언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구체적이고 진실했습니다. 박미숙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죠. 그때 작은 며느리 이영희도 나섰습니다.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영희는 평소 말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용기를 낸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께서 저희 결혼식 날 몰래 봉투를 주셨어요. 김철민이 놀라서 아내를 봤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당신은 모르실 거예요. 시어머니가 화장실에서 저만 따로 부르셨거든요. 이영희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또렷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영희야, 내 아들이 아직 철이 없어서 신혼살림 제대로 못 차려줄 거다. 이거 가지고 필요한 거 사라고요.
이영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안에 30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김철민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나한테 왜 말 안 했어요? 이영희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시어머니가 비밀로 해달라고 하셨어요. 당신이 미안해할까 봐요. 이영희의 말에 김철민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친척 어른 한 분이 나섰습니다. 나도 한마디 하겠네. 할머니의 시동생인 김수철 어르신이었어요. 형님, 아니 형수님은 우리 집안의 은인이야. 김수철 어르신의 목소리는 묵직했습니다. 형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형수님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다 알아. 김수철 어르신이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빚 갚느라 밤낮 없이 일하고 애들 키우느라 한숨도 못 자고요. 어르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내가 도와주려고 했어요. 돈도 빌려주려 했고요. 김수철 어르신이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형수님은 단 한 번도 손 내밀지 않으셨어. 괜찮다. 내가 알아서 한다고만 하셨지. 어르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 분한테 빚을 남겼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김수철 어르신이 박미숙을 향해 말했습니다. 며느리, 당신이 형수님에 대해 얼마나 알기나 해요? 어르신의 목소리는 엄격했어요. 박미숙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사방에서 증언이 쏟아지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렸습니다. 자신이 한 말들이 모두 무너지고 있었죠. 남편 김철수가 아내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해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어요. 김철수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어머니가 우리한테 얼마나 많이 해주셨는지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식당에 남아있던 몇몇 손님들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박미숙의 말에 귀를 기울였지만 이제는 할머니를 향한 존경심이 가득했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한 이웃이 말했습니다. 박미숙은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술기운도 깨고 정신도 돌아왔어요.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건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칠순 잔치를 망쳤고 시어머니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죠. 할머니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을 위해 증언해 주는 게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끄러웠어요. 자신이 한 일들이 이렇게 드러날 줄은 몰랐거든요. 할머니는 그저 가족을 사랑했을 뿐인데 그게 이렇게 큰 일이 될 줄은요. 민준이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아무도 할머니를 무시하지 못할 거예요. 민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할머니가 손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길이 위로가 되었죠. 박미숙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지만 남편의 부축을 받으며 간신히 버텼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초점을 잃은 듯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박미숙에게 쏠려 있었죠. 하지만 이제 그 시선은 동정도 아니고 지지도 아니었어요. 실망과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미숙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가 너무 심했습니다. 박미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술기운이 완전히 깬 지금 자신이 한 일들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깨달았거든요. 할머니를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시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서인지 아니면 용서할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건지 알 수 없었어요. 그저 조용히 앉아 있을 뿐이었죠. 김철수가 어머니께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김철수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가득했어요. 제가 어머니를 제대로 못 모셔서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김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니다, 철수야. 할머니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이전보다는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다들 힘들게 살았으니까. 할머니의 말에 김철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미숙이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저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박미숙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면목이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눈짓을 하며 나가려 했죠. 하지만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미숙아. 박미숙이 멈춰섰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니 할머니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 하지만 그 안에 미세한 이해도 섞여 있었죠. 나도 미안하다. 내가 힘든 줄 모르고 살았구나. 그 말에 박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시어머니. 박미숙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고개를 깊이 숙이고 식당을 빠져나갔습니다. 김철수가 아내를 따라 나갔죠. 식당 문이 닫히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닥에는 여전히 음식 찌꺼기가 널려 있었고 뒤집힌 상이 그대로였죠. 화려했던 칠순 잔치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민준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민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오늘이 할머니 칠순이잖아요. 좋은 날이어야 하는데. 민준의 말에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손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고마운 날이구나. 할머니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어요. 내가 할머니를 지켜줬잖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할머니는 민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평생을 참고 살았는데 오늘 처음으로 누군가 나를 위해 목소리를 내줬어.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김미선이 어머니 옆으로 다가왔어요. 어머니, 저희도 있어요. 저희도 어머니 편이에요. 김미선이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김철민과 이영희도 다가와 할머니를 둘러쌌죠. 미안합니다, 어머니. 김철민이 말했어요. 저희가 어머니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이영희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죄송해요, 어머니. 더 잘해드려야 했는데. 할머니는 자식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잔치는 엉망이 되었지만 가족들의 마음은 오히려 하나가 된 것 같았어요. 오랫동안 쌓였던 오해와 상처가 오늘 하루 만에 풀어진 거죠. 친척들도 하나둘 할머니께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할머니 같은 분이 진짜 어른이십니다. 사람들의 진심 어린 말에 할머니는 연신 고개를 숙였어요. 김수철 어르신이 할머니 앞에 섰습니다. 형수님, 오늘 일은 형수님 잘못이 아니에요. 오히려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지. 어르신의 말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련님. 식당 주인이 다가왔어요. 손님, 식사라도 하시겠어요? 제가 새로 차려드릴게요. 하지만 할머니는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집에 가야죠. 할머니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어요. 민준이 할머니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할머니,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할머니는 손자에게 기대어 천천히 걸었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마음만큼은 평온했습니다. 식당 밖으로 나오니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붉고 따뜻한 빛이 할머니와 민준을 감싸 안았죠.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손자를 불렀어요. 할머니가 내 덕분에 오늘 새로운 걸 배웠어.
민준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엇을요, 할머니?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어요. 참는 게 항상 미덕은 아니라는 걸 말이야. 민준도 웃었습니다. 할머니, 이제부터는 할머니도 하실 말씀하세요. 더 이상 참지 마시고요. 할머니가 손자의 손을 꽉 쥐었어요. 그래, 그래야겠구나. 며칠 후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그날의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기억하는 건 며느리의 실수가 아니라 손자가 할머니를 지킨 용기였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다 버릇 없다고들 하는데 저런 효자도 있더라. 사람들은 민준을 칭찬했습니다. 김철수와 박미숙은 며칠 후 할머니를 찾아왔어요. 박미숙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할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괜찮다. 다 지난 일이야. 하지만 박미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시어머니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너도 힘들었잖니. 나도 내 마음을 몰라줬어. 미안하다. 그날부터 가족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박미숙은 이전보다 훨씬 공손해졌고 김철수는 어머니를 더 자주 찾아뵙게 되었죠. 김철민과 김미선도 주말마다 어머니를 모시고 외출했습니다. 무엇보다 할머니 자신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모든 걸 참고 넘기지 않았습니다. 불편한 건 불편하다고, 아픈 건 아프다고 말하게 되었죠. 그러자 가족들도 할머니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민주는 할머니와 더 가까워졌어요. 주말마다 할머니 댁에 찾아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의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웃고 때로는 함께 산책도 했죠. 동네 경로당에서 할머니를 보는 시선도 달라졌어요. 순자 씨, 손자가 정말 기특하더라. 그러게요. 요즘 그런 손자 어디 있어요? 사람들의 칭찬에 할머니는 부끄러워하면서도 뿌듯해했습니다. 칠순 잔치는 엉망이 되었지만 오히려 그 일을 계기로 가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어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새로운 진실이 자리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그저 참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존경받아야 할 어른이었죠. 그리고 민준의 용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어른을 공경하되 부당한 일에는 용기 있게 맞서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효도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세대를 뛰어넘은 사랑과 용기의 이야기였습니다. 할머니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평생을 고생했지만 그 고생이 사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자의 따뜻한 손길, 자식들의 뉘우침, 그리고 사람들의 존경. 이것이 할머니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오늘의 사연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